자, 반갑습니다. 대단원 2단원의 마지막 단원인 효소 파트 학습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효소의 작용과 특성입니다. 자,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먼저 배우고 효소의 구조상 특징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효소의 작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필수 불가결한 이 단어가 바로 물질 대사예요. 우리 인체의 생명체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 물질 대사에서 효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하고 효소는 굉장히 같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좀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자, 생명체에서 물질 대사 정의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체에서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작용.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럼 얘는 뭐죠? 이화작용이죠.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 동화 작용. 이 화학 반응을 통칭해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를 보면은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는 주어져야 뭐 합성을 하든 분해를 하든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는 기준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반응물의 원자 사이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세포에 있는 물질이 가진 에너지는 대부분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아요. 거기다가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세포에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춰주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있기 때문이죠. 자, 밑에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두 개 지금 수록을 해 두었는데요.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발열 반응의 형태의 그래프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간혹 시험 문항이 좀 어렵게 나올 때는 흡열 반응의 그래프가 등장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좀 수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효소가 없을 때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은 효소가 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점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최소한 이 에너지만큼이 있어야 반응물이 분해가 되는 거죠. 분해되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될 거니까요.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만큼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효소가 있으면 기준이었던 이 에너지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만 있어도 분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흡열 반응 역시도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프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좀 다를 뿐이지 동일한 원리입니다. 효소가 없을 때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소가 있음으로 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훨씬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체 촉매인 효소이다 라는 거 여기에서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효소의 특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효소고요. 효소에는 기질과 결합하는 활성 부위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활성 부위를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 부분이 활성 부위고 기질 같은 경우에 이 활성 부위에 결합이 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결합 부위에 맞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결합 부위에 일치되면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모양이 완벽하게 같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블럭 쌓기처럼 딱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게 되면 이 효소가 감싸듯이 악수하듯이 얘를 갖다가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됨으로써 활성 에너지 자체가 낮아지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반응이 끝나고 나면 생성물은 분리돼서 이제 나가고요. 그러면 이 결합 부위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 효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한번 볼게요. 기질은 효소와 결합하는 반응물이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의 특정 부위를 우리는 활성 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효소하고 기질이 붙으면 결합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화학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과 분리돼서 새로운 기질과 결합이 가능한 상태가 다시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또 한 번 쓸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요. 이 단백질은 결합의 형태에 따라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기질과만 결합하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효소가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하여 작용한 특성, 이걸 우리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세요. 기질 특이성.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 결합해가지고 엿당으로 분해는 가능하지만 다른 영양소들하고 결합해서 분해를 하는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질 대사 자체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각 단계별로 작용하는 효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효소가 필요하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효소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선생님이 이미 언급은 했었죠. 기질 특이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질 특이성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이죠. 자, 다른 물질이 결합해야 활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조적으로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주요소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게 바로 보조인자입니다. 그래서 보조인자 같은 경우는 비단백질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요소는 단백질 부분이고 보조인자는 비단백질 부분입니다. 얘는 주요소에 뭐 계속해서 붙어 있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결합해가지고 활성 부위를 맞춰주는 거죠. 모양 자체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기질하고 결합하기 적합한 형태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금속 이온, 철이온이라든지 마그네슘이 바로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조효소로서 또 작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비타민 B1과 같은 유기화합물들인데 주요소에 비해서 크기 자체도 작고 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단백질이 열에 약하잖아요. 열에 약한 특징을 가지는데 조효소 같은 경우에는 작고 열에 강하고 그리고 이 조효소 하나가 하나의 주요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요소들에게도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요소하고 보조인자를 합해서 전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효소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완전한 기능을 나타내는 효소죠. 이 상태로 이제 기질과 결합하면 앞서서 얘기했던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거죠. 자, 이어서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에 기질의 농도, 온도, pH 그리고 밑에 저해제까지 수록을 해두었는데요. 먼저 기질의 농도부터 볼게요. 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일단 일정하게 놔두고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자,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도 그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얘들이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부딪힐 확률이 높을수록 결합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효소의 농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기질이라도 많아버리면 충돌할 횟수에 대한 확률 자체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반응 속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때는 왜 그러냐면 효소가
재사용이 되려면 일단 기질을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질 분해하는 동안에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 효소는 더 이상 다른 기질과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효소가 포화 상태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 버리면 더 이상 다른 기질과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이 그래프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어서 온도 한번 볼게요. 자, 온도는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보면 최적 온도가 지금 체온과 유사하게 되어 있죠. 이 체온까지는 점점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도 증가하는 현상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기울기하고 떨어지는 기울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올라가는 건 완만하게 올라간 반면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최적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급격한 하락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옆에 있는 pH도 마찬가지예요. pH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 최적 pH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전과 이후에서 급격한 차이가 각각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백질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온도하고 pH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는 변성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백질 변성에 의해서 효소 작용 자체가 저해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 효소가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 때는 항상 선생님은 계란을 가지고 예를 들죠. 우리가 프라이팬에 이 계란을 깨서 올리는 순간 투명했던 흰자위가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얘를 익히고 나서 나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다시 계란 상태로 돌려서 냉장고에 넣어놓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성질이 바뀐 이후로 다시 이걸 변성된 거를 원래 상태로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결합 구조 자체가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주 성분인 효소는 이 온도하고 pH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최적 온도와 최적 pH에서 반응 속도를 최고치를 달성한다. 라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저해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저번에 선생님이 시범 강의, 그러니까 온라인 시범 강의 촬영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영상을 참고해도 좋은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경쟁적 저해제 그리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대입해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대시를 하고 싶은데 다른 남자가 이렇게 끼어든 거죠. 그래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같은 여성을 두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쟁적 저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입체 구조 자체 기질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같은 결합 부위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 작용 저해를 하는 거고 대신에 기질의 농도가 높아버리면 얘하고 결합할 틈 없이 기질이 농도가 높으면 얘하고 결합할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해 효과가 감소를 하는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여성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의 절친한 친구가 저 남자는 아니야 만나지 마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구조가 달라져 버리니까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질이 아무리 많아도 결합 구조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결합 부위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좀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개념 마지막 부분입니다.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효소의 종류와 이용. 자, 효소의 다양한 종류를 6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수소나 산소 원자 또는 전자를 다른 분자에 전달해서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를 하는 효소를 우리는 산화 환원 효소라고 명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기질의 작용기를 떼어서 다른 분자로 옮겨준다. 그래서 옮긴다라는 의미의 전이 효소라고 불러주고요.
자, 그리고 물 분자를 첨가해서 기질을 분해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효소거든요. 가수 분해 효소. 물을 더해서 분해하는 효소다라는 의미로 가수분해 효소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수분해나 산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데 기질에서 작용기를 떼어내거나 기질의 작용기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가 제거 효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기질 분자 구조를 변형해서 아예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꿔버리는 거를 성질을 바꾼다. 그래서 이성질화 효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해서 두 분자를 연결하는 거니까 연결 효소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뭐가 있다까지 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효소를 6종류로 분해하고 각각의 효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개념 빈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문제풀이 강의에서 문제풀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